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터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입니다. 터키 국제공항인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28일 오후 터키 시간입니다. 세 차례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AP통신이 가장 최근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는 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항 주차장에서는 총격전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IS, 이슬람 국가가 자살 폭탄 테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감행을 해서 아마 테러의 단골 지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그렉시트로 후회한다는 리그렉시트가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그렉시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거짓 복지 공약을 했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말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거냐라고 구글을 통해서 검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그 EU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이후에 협상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시 한번 실시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오히려 더 차분한 소식입니다. 브뤼셀에서 모인 EU 정상 가운데 그 대장격인 메르켈 독일 총리는 관용 없는 원칙 대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과 사전 협상도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미 10월 사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즉 그 브렉시트 찬성파의 대부인데요.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 공약 말바꾸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용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내무부 장관 출신 메이, 그 제2의 대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메이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그렉시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주요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렉시트가 그 경제가 아닌 정치 이벤트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브렉시트에 따라서 발생한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가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간의 그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이민자 혐오 현상이 뭐 매우 확산돼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그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들을 고발하는 소식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그 저희 정부도 그 경기가 나빠져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경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20억 원 정도를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지금 주거 안정 부문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재건축 분양가가 하늘 모르고 치솟았던 문제인데요. 9억 원 넘는 집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신규 분양 아파트 얘기인데요.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을 거라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는데 그 해당 단지가 가격을 4천만 원대로 낮추는 등 그 일부 엑시트 전략을 펼쳤지만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에 대해서 그 메스를 댄 겁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10조 원 정도를 풀기로 했고요. 공기업과 정책금융을 합쳐서 하반기에만 20조 원의 자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이 하반기 대책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때는 개별 소비세 70%를 인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143만 원 정도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가지고 경제 살리기 효과가 있겠느냐,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파리시에서 그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가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재정부는 성장률 전망도 3.1%에서 2.8%로 낮췄는데요.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그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보는 건 2%대 초반 성장률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가 뭐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특수 1부는 금융위에 파견가 있는 김모 수사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김 수사관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중앙지검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정 대표로부터 고소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은호 게이트로 연루된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급 1명, 수사관 2명인데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내용인데 설마 저렇게까지 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희대의 그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이 2011년에 최종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단계 사기로 수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이팔 씨는 생사 여부를 묻고 논란이 있어서 한 방송에서 그의 사망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특별 방송까지 보낸 적이 있는데요. 검찰은 23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조이팔이 2011년 12월 19일 0시 15분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장례식 참석자 14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이팔이 건강보조기구 대여료로 챙긴 돈은 5조 715억 원에 달했는데 배당금 등으로 돌려주고 직접 챙긴 돈은 2,900억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 피해자들은 굉장히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아주 혀를 끌끌 차게 만들고 있는데요. 부산경찰청이 한 행동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 스쿨 폴리스라 그러는데 2명이 여고생 2명하고 각각 상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부산경찰청이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데 SNS에서는 몰랐다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모 경장이 1년간 알고 지내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경찰청장을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소식을 좀 찾아봤는데요. 국내 간판기업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이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뽑아봤더니 2분기에 약 8조 원. 그 전까지는 대체로 7조 5천억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8조 원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원가 절감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 그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한 현대차가 PGA 라바에라 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년부터 라바에라 제네시스 오픈을 개최하는데 우리 기업들 그 브랜드 마케팅에 새 역사를 한번 쓰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AIIB 부총재직 휴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대12가 전한 소식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이 한국 차별을 대놓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국과 우리나라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17조 4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리콜 방안을 부실하게 내놔서 지금 현재까지 리콜도 결정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이 우리나라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그 관계 당국에서 엄정한 대응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